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크리니벨입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저희 패널들, 뭐 당연한 질문인데, 이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나쁜 나라는 어디 있겠습니까? 중국? 중국. 예, 중국.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그렇다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조사를 했어요. 두 번째로 공기가 나쁜 나라가 대한민국. 설마. 진짜. 진짜요? 두 번째로 공기 나쁜 나라가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이라고 나왔어요. 아니 근데 충격적이죠. 예. 어디 지역을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난주에 저희 시댁 옥천을 다녔는데 공기 그렇게 좋아요. 자, 제가 말해드릴게요. 미국 예일대 그리고 콜롬비아대 공동 연구진이 2년마다 발표합니다. 이게 환경 성과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100점 만점에 한국의 공기 질이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 원고 다 보셨구나. 여러분, 50점이 안 돼요. 45점이랍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 결과가 아닐 수가 없는데, 손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예일대 콜롬비아대 씨 저기 옥천 좀 와보세요. 우리 시댁 옥천 공기 정말 좋아요. 얼마나 좋은데. 정말 공기 좋고 인심 좋고. 혹시 여기 서울만 갔다 온 거 아닐까? 어디? 서울만? 그렇지 서울. 인천. 네? 서울 인천. 인천만 갔다 왔네. 아, 그럴 수가 그러게요. 있네. 그래서 부산 공기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네, 합니다. 충격이네요. 그죠? 믿어야죠. 네. 그 정확하게 했겠죠. 네네네. 옥천은 그건 좀 그렇죠. 네. 너무 좋아요. 근데 부산은 그래도 전국에서 좀 괜찮은 편에 속하고 주로 서해안 쪽이 안 좋죠. 네네네. 서해안 쪽이 안 좋고. 큰 걱정입니다. 걱정 많이 되시나 보네요. 아니 실제로 얼마 전 미세먼지 윤진 씨, 되게 심할 때 네. 저희 남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요? 이러다가 깨끗한 공기 사서 숨 쉬는 거 아니냐고. 아, 누가? 우리 남편이. 제가 아는 그분이 예.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허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 그랬는데 결과 들으니까 진짜 이게 심각한 그럴 때가 예, 없어요. 생각해봐. 예전에 올 수도 우리가 물 있을 사 것 먹는다고 같아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사 먹고 있잖아, 지금. 네. 정 원장님. 예. 그 황사, 이게 뭐 최근에 뭐 일이긴 하긴 합니다만, 네. 이런 공기, 먼지 또 이런 것으로 동의보감이 혹시 기록된 게 있나요? 동의보감은 아니고요. 네. 찾아보니까 삼국 사기에 어허. 우토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토. 그러니까 비우자에다가 흑토자. 네네.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황사비가 내리는 아, 거죠. 우토. 예. 예. 그게 조선왕조실록에는 네. 그 태종 11년에는 14일 동안 흑비가 내렸다는 기록이 오. 되어 있을 정도로 한 40여 차례 이상 네. 조선왕조실록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 예. 지금은 더 심했다, 그죠? 그러니까 네. 그 정도는 14일 아니었겠지만 네. 하여튼 그 정도로 기록이 될 정도면 좀 빈번하지 않았을까 네.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그때는 워낙 공기가 좋았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예, 네. 지금 이 충격이었겠죠. 공기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사람 사는 공기가 아니라고 생각했겠지. 그때 기준으로 보면. 네, 그렇죠. 아마 그럴 근데 가능성이 우리는 이렇게 높습니다. 살고 있는데. 그렇죠. 이 미세먼지 요즘 이게 극성이잖아요. 대단하죠. 이게 네.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폐암까지 네. 유발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폐암 유발자 미세먼지의 공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명쾌한 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흉부외과 김동원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폐암이라는 게 국내 암 사망률의 1위죠. 맞습니다. 폐암이. 근데 이게 또 폐암이란 게 잘 안 낫는 독한 암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악성도가 상당히 높고 네. 폐암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생존율을 16% 이상 올려놨지만 네. 여전히 지금 30%대의 생존율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 다른 위암이나 대장암에 비해서 폐암의 생존율은 아주 낮고 가장 악성도가 높은 그런 암입니다. 30% 정도밖에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강 박사님, 네. 대장암 경우는 어느 정도 되죠? 대장암은 한 60% 되죠. 아, 네, 60%. 60%. 위암은요? 위암 같은 경우에는 50%. 그러면 생존율이 상당히 그러나 지금 조기암하고 전체 다 암을 볼 때 그렇지만 네. 조기암 1기, 2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막 80%, 90%. 근데 폐암은 그렇지가 않죠. 굉장히 위험한 질병 중 하나죠. 아니 근데 이렇게 폐암이 유독 좀 이렇게 독하고 나쁜 생존율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폐암은 우리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증상이 거의 없고 발견될 당시 네. 거의 많이 진진한 암, 그러니까 말기암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그리고 폐암 자체보다는 재발과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다른 암에 비해서 상당히 생존율이 낮고 사망률이 높은 그런 아주 안 좋은 암입니다. 근데 보통 간암도 사실
전조 증상 같은 게 없잖아요. 통증, 통증을 느끼는 기관이 아니니까. 네. 뭐 자기 위험- 뭐 전공하시지 그래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게 되게 힘들다라고.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 교수님, 정말 저도 주위에 멀쩡한데 어느 날 갑자기 폐암 선고받아가지고 맞아요. 가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 종종 있습니다. 젊은 분들도 그렇고, 나이 많은 분들도 그렇고. 예. 예, 요새 저희 병원에서도 다른 암에 비해서 폐암 환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지만 예전보다도 확 뛰게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네. 많이 아쉬움이 남고 하여튼 노력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병원에 올 때 어떻게 뭐 좀 답답해서 이렇게 옵니까? 어떤 증상으로 이렇게? 가장 흔한 증상이 기침이죠. 기침, 감기 비슷한 기침으로 오는 경우가 가장 많고 네.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인 증상으로는 우리가 가래에 피가 섞인 혈담, 혈담하고 기침이 있다던가 네. 그다음에 가슴 통증이 있어서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조금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 이 네 가지 정도 증상이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네 가지는 우리가 감기나 컨디션 안 좋을 때 그쵸. 충분히 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요 얘기는 저희가 좀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 저 어떻습니까? 이게 암이라는 게 사실은 정 원장님, 네, 네. 뭐 인류가 극복해야 될 숙제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한방에서는 이 암을 어떻게 해서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요즘에는 그 예전에 허준이라는 네. TV 프로그램에서도 그 선생님이 반위라는 위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 네, 그런 거 네, 나온 것으로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동의보암에도 이제 암에 대한 기록들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외과적인 수술 자체가 네. 그렇게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 대부분 이제 암을 치료하는 것을 양정적자제라고 해서 네. 전기를 길러가지고 스스로 물리치게끔 하는 쪽에 치중된 네. 그런 쪽으로 치중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오. 예, 예. 근데 뭐가 암이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뭐가 생기면 이게 지가 안 나을 텐데. 그렇죠. 이제 네. 가벼운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기운을 돋구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심한 경우에는 그걸 이제 깨부수는 약들을 쓰기는 하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조치들을 하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예. 요즘 감 박사님 미세먼지 잘 끌고 다니십니까? 미세먼지가 너무나 이게 좀 사회적인 네, 문제가 돼서. 미세먼지 있을 때 네. 우리가 야외 활동 요즘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미세먼지 경보가 떠도 네. 밖에 나가서 활동한 분이 계신데 네. 사실 미세먼지는 폐암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미세먼지가 폐암의 위험도를 40배나 높인다고 합니다. 40배나? 40배. 예, 그렇고 우리가 황사와 미세먼지가 우리가 단위를 뭐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어려운 단위가 있는데 하여튼 10 단위가 증가할 때마다 네.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에서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하는 확률이 10배 이상, 10% 이상 네.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 우리 미세먼지 중에서 아주 더 작은 초미세먼지가 네. 5단위 증가하게 되면 네. 폐암에 걸릴 확률이 20%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폐암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다고 해서 밖에 나가지 마요. 그럼 먼지 있다고 안 나갈 수는 없는 근데 거잖아요. 요즘 야외 활동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주말에 맞습니다. 미세경보 예. 먼지 뜨는데도 다 하세요. 골프 그래서 치러 예, 가시고 그래서 요사이 일기 예보에는 꼭 미세먼지 있죠. 경보를 꼭 아, 하고 네.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네. 또 하나 문제는 요즘 현대인들은 또 햇볕을 못 쬐가지고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볕 좋을 때는 나가서 운동을 좀 하라. 예, 예. 그럼 뭘 어떻게 해요? 아니, 마스크가 도움이 됩니까? 예, 그 마스크라도 우리가 미세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특수 마스크를 쓰고 불가피하게 야외 활동을 하셔야 될 거예요. 가능한 한 나쁜 미세먼지 기간 동안에는 야외 활동을 안 하는 게 낫겠죠. 근데 교수님, 그 과장님 혹시 마스크 끼고 운동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이거 되게 불편해요. 진짜 불편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운동을 하면 좀 땀이 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약간 뜸한데 자꾸 축축한 게 있어요. 이래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썼던 마스크를 사실 다시 사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 일회용이에요, 그거? 일회용, 어머. 여러 번 쓰는군요. 일회용이 훨씬 더 효과가 있죠. 아, 일회용이에요? 일회용입니다. 예. 가격도 조금 하는 것 같죠? 아니, 예, 많이 씻고 쓰면 안 될까요?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쓰 씻어 쓴다고요? 저 의사분 맞으신 줄 알아요. 이분들 미세먼지 다 끌고 다니잖아요. 세상에. 아니 그리고 네네. 좀 전에 선생님이 그렇게 폐암이 미세먼지. 사실 폐암하면 담배 많이 담배지, 피시는데 담배. 미세먼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담배 하다가 요새는 미세먼지가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담배가 폐암의 위험도가 한 16배, 16배라고 치면
이 미세먼지는 그보다 한 3배 정도 되는 39배나 된다. 미세먼지가 더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WHO가 뭐죠? 세계보건기구.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미세먼지를 네.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그 정도. 예. 미세먼지가 그럼 흡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 그러면 미세먼지 부는 날 야외에서 담배 피는 분은 거의 뭐 그거는 거의 뭐 가장 하여튼 본인이 네. 그 뭡니까 급한 길로 가시는 거죠. 예. 급한 길로. 세상에 저 지난주에 약간 미세먼지 떴을 때 네네. 애기 데리고 공놀이 했거든요. 네네네. 저 담배 한 5박 핀 것 같아요. 그런, 진짜. 그런 효과가 네. 효과라기보다 그런 위험이 위험. 있네요. 네. 아니 근데 호호. 미세먼지에 대해서 요즘 분들 많이 아시긴 하세요. 네. 위험하다고 해서 예.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아, 미세먼지가 예, 뭐 뭔지 미세먼지가 사실은 말 그대로 미세먼지예요. 네. 대기 중에 뭐 질소, 화합물,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납, 오존 여러 가지 그 환경 오염 물질인데 그 물질하고 포함되어서 그 크기가 우리가 10 마이크로미터 이하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머리카락 굵기보다 보통 5분의 1, 7분의 1 이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런 분진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네. 포털 사이트에 미세먼지만 검색하면 그 당시에 수치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나 애기 있는 집에서는 확인하고 외출을 하거든요. 네, 네. 만약에 좀 심하다 그러면 외출 안 하면 네. 내 폐는 걱정이 없는 거겠네. 미세먼지라는 게 꼭 그 옥 외인가 집 밖에만 존재하느냐. 그 집 집안에 안에만 있으면 있으면 하지 않느냐. 그 집안에 얘기를 있습니다. 지금 집안에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거는 하여튼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예. 한번 집 안에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이제 네. 생각해 봅시다. 네. 자, 우리 패널 여러분들 집안에 만약 미세먼지가 있다. 네.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삐! 어디? 저요, 일단 저요, 선희 씨, 저요, 저요. 선희 씨 뭐. 뭐 집안에서 흔히 네. 주부들은 알고 계실 네, 거예요. 네, 네. 그 진공청소기 우리 때. 맞아. 이게 오히려. 사실 먼지를 빨아들이려고 하지만 뒤에서 먼지가 다 나온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아들은 네. 진공청소기 밀 때 올라타고 재밌다고 막 그 뒤에서 그래서 다른 데 이렇게 앉혀놔도 또 와가지고 제 네네. 청소할 때 솔직히 좀 걱정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마스크를 예. 쓰세요. 강 박사님은 되게 보면 네. 난방비 좀 아끼려고 겨울에는 카페트 많이 깔잖아요. 아, 정말 맞습니다. 대박이다. 또 진짜. 중간중간 러그도 깔고. 맞아. 네. 네. 그게 참 위험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또 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또 보면 또 그거 다 찍하거든요. 그렇죠. 맞아. 빨지도 못하고. 카페트하고 그러고 있고. 저는 얼마 전에 집안에 생선 냄새 없앤다고요. 향초를 좀 몇 개를 폈어요. 향초. 양초 말고 향초. 양초. 미안해요. 향이 향이 좋은 나는 초. 향초. 너무 정확하세요. 그걸 켰더니 연기가 새카만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처음에. 거예요. 처음. 그래서 이것도 너무 많이 켜면 안 되겠다. 거기도 미세먼지가 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향이 나는 초. 맞습니다. 네. 후가하고. 저도 이렇게 설거지 할 때 보면 이렇게 설거지를 하세요, 집에서? 그럼 하죠. 설거지 할 때 보면 이게 거품 막 나지 않습니까? 진짜 하세요? 이 손놀림이 한두 번 해본 손놀림이. 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설거지할 때 보통 뭐부터 닦습니까, 그럼? 네? 밥그릇부터 닦습니까? 아니죠. 접시나 뚜껑 먼저 닦죠. 오, 살이 진짜 하네. 그래서 이렇게 칸칸이 착착착착 해놔야 이 공간이 효율적입니다. 오, 진짜 하네. 나 이거 그냥 하는 줄. 오. 아니 근데 안 하세요? 집에서? 저 하죠. 그죠? 저 하죠. 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거품이 터지면서 공기 중에 유해 물질이 날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번뜩 야, 안 해요. 제일 문제가 된 우리 집안에서의 장소. 그 장소를 지금 저희 사진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잘 네. 깜짝 놀랐는데. 자, 사진 주세요. 바로 이곳입니다. 주방에 가스. 아니 어머님들은 맨날 닦고 하는데 거기서 세상에 미세먼지가 제일 많다고요? 맞아. 그거를 네, 아니에요. 주방 어르신분도 알고 있는 건데. 예. 주방에 그래요? 가스레인지. 그런데 왜 아까 얘기 안 하셨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는데. 모른 척. 아는 척 하세요. 네, 강원사님은 주방에 잘 안 들어가세요. 근데 주방에 가스레인지에서 여기가 제일 위험하다고요, 과장님? 맞습니다. 예. 그 우리가 음식을 조리할 때 네. 그때 포르말데하이드나 일산화탄소나 미세먼지 예. 여러 가지 유해가스나 유해 물질이 나와서 어허. 지금 미세먼지가 상당히 증가됩니다. 오. 그 미세먼지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과 같은 그런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많이. 아주 위험하고 그런 경우에 미세먼지가 보통 집안의 미세먼지보다 3배 이상 증가된다고 합니다.
아니 보통 가스를 이렇게 킬 때 그 주부들은 가스 냄새 맡을 때 가슴이 탁탁 막힌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근데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다라고 생각은 못 들었어요. 예, 그만큼 네. 이 미세먼지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집안 곳곳에 그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이후로는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사실 우리 신랑하고 둘이 살 때는 그냥 살았는데 네. 아기가 태어나면서 공기청정기는 솔직히 주부들한테 좀 필수였어요. 네, 공기청정기 집에 있지만 더 비싼 거로 바꾸고 싶어요. 아주 효과가 정말 좋은 걸로. 아, 집안의 예, 미세먼지를 예. 없애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네. 바꾸겠다 비싼 걸로. 네, 비싼 걸로. 좋은 걸로. 네.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네. 일단 아까 그 후드를 네. 그 천정에는 후드를 틀고 음. 5분 간격으로 환기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환기를 함으로써 집안에 있는 미세먼지 농도를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아유, 근데 과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는 그 밖에 그 미세먼지 때문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안에서. 환기하라고 그러면 그럼 밖에 있는 미세먼지 들어오면 어떡하라고요? 그러나 실내를 환기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 진짜 예, 헛갈리네요. 예. 근데 아이셋에 강아지를 키우는 가정에서요 네. 공기청정기를 30분이나 돌려도 네. 미세먼지는 10%밖에 제거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기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예. 제일 좋은 방법은 네네. 네. 집안에서 음식을 안 하는 거는. 어떻게 안 하려고. 배달하시려고 그러시죠? 예, 그러셔도 처먹고 돼요. 이러는 예, 것도 예, 나쁜 좋습니다. 그거 방법은 좋겠다. 아니에요. 그렇죠? 공기청정기를 틀면서 이제 뭐 음식하고 뭐 하면 뭐 다 잡아주고 미세먼지를 잡아주는데 가끔씩 저희 신랑 방구 냄새도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공기청정기가 또 빨간색으로 켜질 때 있어요. 그럴 때, 이게 뭐지? 신랑이 미안. 조심해. 아주 좋은 공기청정기네요. 네, 공개 클리닉 웰 오늘은 우리 폐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본격적으로 반전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우리 패널들에게 이 정보를 안 줬기 때문에 여러분 숙제를 한번 푸셔야 되는 거예요. 오, 자, 반전 토크 네. 오늘 화면 주십시오. 담배를 안 피워도 폐암에 걸릴까? 뭐 걸릴 거라고 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폐암 환자 중 비흡연자는 몇 프로일까? 자, 이게 문제입니다.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선희 씨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참. 폐암 환자 중에 비흡연자. 담배 안 그러니까 피우는 안 피웠는데도 걸리고 참 억울하지만 네네. 만약에 폐암 환자가 10명이 있다라면 네. 한 명 정도는 한 꼭 있으실 것 같아요. 강마사님은 이제 전문가시니까 일단 맨 마지막에 여쭤보고 정현민 원장님도 뭐 아시겠지만 예. 아니 저도 일단은 지금까지 내용으로 추리해 봤을 때 네. 한 적어도 한 아니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한 40%는 되지 않을까요? 40%나? 그러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아. 질문을 냈을 거다. 이 문제자의 역으로. 심리를 파악하시네. 출제자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제자의 심리를 파악해서. 출제 심리 그렇게 심리가 좋지 않은 분들 있어요. 자, 은진 씨는 아니 실제로 2, 3년 전쯤에 저희 친구 아버지께서 네. 이렇게 폐암으로 멀리 떠나셨는데 아. 금연한 지가 10년이 넘으셨다는 네네.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폐암 선고 받을 때 가족분들이 많이 놀랐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왜 담배 안 피는데 왜 폐암 걸릴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그 유선희 씨처럼 저도 한두 분 정도? 네네. 10명 중에 한두 분 정도? 10%, 20%. 예, 네. 예. 자, 정답 공개합니다. 비흡연자의 15%. 거의 맞추셨네요, 정말. 그런데. 예.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래도. 높다는 네. 거죠. 15%도. 우리 정 원장님이 너무 저게 제가 너무 지나쳤네요. 이 정도 딱 맞습니다. 아, 근데 네. 이런 분들이 방송에 참 좋죠. 정원장 같은 경우는. 아니, 근데 15%대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담배도 15%가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흡연이 85%, 비흡연이 15%라고 그러는데 네. 비흡연의 가장 큰 원인은 간접흡연입니다. 네. 이 담배 연기를 마시는 것 자체가 실제로 흡연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폐암에 걸릴 확률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비흡연자 중에서 여자분들은 조리, 네. 집안에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로 인해서 폐암이 발병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로는 유전적인 요인, 네, 네. 그 다음에 직업적인 거. 직업은 어떤? 예를 지금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암이나 위험 물질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네, 사람들. 뭐 요리사분들이 해당이 되시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조리를 계속 예, 하시니까. 예, 예. 뭐 바이러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성면, 그다음에 방사선에 좀 노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직업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비흡연자 폐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옛날 저기 미국에 금연 교실을 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네. 그 교수님은 금연 교실을 할 때 담배를 계속 피우게 했어요.
그럼 마지막 날 담배를 딱 버리고 그 이상 못 피우게 했거든요. 네. 자기는 담배 안 피우는데 자기는 그래서 간접을 피우는 자기 폐암에 걸렸어요. 아, 진짜? 네. 옆에 있다가. 그럼. 야. 그래서 그 관접 흡연이 얼마나 그 중요한지 맞습니다. 위험한지. 교육 방식이 너무 위험하셨네요. 그분한테는 참 안 좋았지만 네. 그분 방식이 그랬대요. 그러셨... 그럼 이쯤에서 네. 그 앞서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 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나의 폐에 어떤 좀 이상이 있지 않을까 한 번쯤 의심해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된다. 요걸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예, 최소한 예. 앞서 잠시 소개하긴 하셨습니다만. 예, 네. 예, 예. 기침 한두 번에 뭐 크게 의심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우리가 폐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사실은 초기 증상은 감기하고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흔한 게 기침, 네. 기침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면서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가슴 통증. 네. 우리가 그 혹이 폐암의 혹이 좀 더 커지면서 네. 늑막을 자극하게 되면 가슴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호흡 곤란이 있습니다. 네. 이 네 가지가 초기 증상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될 때는 일차적으로는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게 낫겠고요. 네. 일반적인 분들은 그렇게 해서 검사를 시작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40대 이상의 흡연자, 네.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20갑피를 20년 이상 피운 한갑을? 네. 한갑을 20년 이상 피운 네. 그런 분들이나 그 직업적으로 위험 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흉부 CT도 찍지만 정기적으로 방사선 노출이 좀 적고 가격도 좀 저렴한 네. 저선량 흉부 CT라고 있습니다. 네. 그걸 찍으면 네. 일반적인 흉부 엑스레이에서는 1cm보다 큰 그 혹만 발견이 될 수가 있지만 네. 우리가 아주 작은 혹도 저선량 흉부 CT에서는 발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촬영을 아주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담배를 그 안 피우는 사람도 뭐 걸릴 확률이 있다는 맞습니다. 예. 말인데 그러면 담배를 한 10년이나 이렇게 피우다 끊었어요. 그런 분들도 예, 검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말씀 하셨는데 담배를 피우다가 끊으면은 담배를 끊는 나이가 어릴수록 폐암이 걸릴 확률이 그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하고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빨리 끊어야지. 예, 빨리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흡연을 하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폐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어릴 때 담배를 그러니까, 피우면 예, 맞습니다. 그때부터 폐가 망가지죠. 네. 그런데 네. 과장 우리 건강 검진할 때 예. 단순 흉부 촬영하잖아요. 예. 숨 참으세요. 턱 찍잖아요. 예. 그것으로는 1cm 미만은 도저히 발견할 폐암을 수 발견하기 없는. 힘든 예. 일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혹이 작지만 그 정도가 좀 단단한 혹 같으면은 간혹 보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흉부 엑스레이에서는 1cm 미만 되는 것은 거의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맞습니다. 담배 피우는 분들이 한 50세 돼가지고 수목같이 한 30년 피우는 사람들도 네. 엑스레이 괜찮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난 합격, 폐암 없다 하시거든요. 정상 판정 나왔는데 네. 판정은 정상 나왔는데 자기는 폐암이 없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CT 찍어봐야 되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연령이 한 40대, 50대 이상이 되면 저선량 흉부 CT는 우리가 비용적으로 더 저렴하고 그다음에 방사선 노출량이 아주 적기 때문에 쉽게 찍을 수 있습니다. 금식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CT는 금식을 하고 CT를 한번 촬영한 다음에 조영기 주사를 맞고 또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이나 경제적으로 조금 우리가 불편할 수가 있는데 네. 저선량 흉부 CT는 쉽게 찍을 수 있습니다. 시간도 아주 짧고 하기 때문에 이 저선량 흉부 CT를 우리 흉부 폐암 전공하는 분들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5만 원밖에 안 해요. 안 비싸냐고요. 5만 원? 몇만 원 정도입니다. 5만 원? 몇만 원? 5만 원하고 보험이 되잖아요. 보험이 되고. 5만 원 되고 예. 찍는 시간도 10초 보니까. 그래요? 네, 10초. 착 찍어버려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담배 안 피시는 여성분들이 조금 기침도 많이 나고 막 그러면 검사를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또 예. 네, 배우 이미경 씨도 그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 네. 폐결핵도 결핵. 네. 폐결핵도 많이들 앓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우리나라가 거의 폐결핵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았던 나라죠. 알았죠. 예, 예.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
건강검진에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네. 과거에 결핵을 앓으셨나요? 맞습니다. 여쭤보는 경우가 예, 상당히 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폐결핵은 앓고 나면 흔적이 남습니다. 흔적이 남고 이 흔적은 시간이 지나면서 석회화되고 단단하게 됩니다. 그럼 그 주변에 폐로 들어가는 폐 림프절이 림프관의 순환이 차단이 돼서 네. 조직이 변성이 되고 변성된 조직에서 암이 발생할 수 오! 있습니다. 네. 결핵을 앓았던 분이면 그럴 예. 가능성이 있다는 그래서 말씀이시죠? 결핵을 앓은 분이 건강한 폐를 가진 분보다는 네. 폐암이 가능성이. 생길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오. 그래서 그것을 네네. 자꾸 석회화라고만 하고 넘어가지 말고 네. 한번 꼭 저설량 CT를 네. 찍어 보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오, 저도 한번 찍어봐야 되겠네요. 아, 담배를 피웠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끊은 지가 한 15년, 한 20년 정도 됐는데. 한 10년 지나면 정상화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제 피운 거야? 언제 피운 거지? 15년, 20년이 끊었다면? 예, 알겠습니다. 뭐 담배를 피웠거나, 또 그 결핵의 어떤 유전적이거나 뭐 한번 알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CT를 좀 찍어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예, 예. 자, 이제 진단을 했다.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치료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가 그 폐암을 1, 2, 3, 4기로 나눴을 때 네. 우리가 발견되는 처음 진단으로 발견된 폐암의 기수는 3기, 4기 아주 진진한 암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3기, 4기인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때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고 1기, 2기 그리고 조금 우리가 조금 넓게 잡았을 때 3기 초반까지는 네. 수술로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네. 수술하고 나서 네. 좀 전문적인 용어지만 림프절에까지도 전이가 좀 있다고 했을 때는 네.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또 하나의 반전 특구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근데 좀 약간 짐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할 거예요. 화면 한번 보시고 얘기를 너무 많이 놀리지 마시고요. 네. 자, 두 번째 반전 특구 열어주십시오. 자, 말기 폐암 환자의 생존 기간은 과연 얼마일까? 이겁니다. 이게 안 좋다고 하셨어요. 네. 관님이 안 좋다고 하셨고 그리고 처음 모두 말씀에 그 얘기를 약간 하셨거든요. 오늘 그 수업을 잘 들으셨던 분들은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뭐 마친다고 뭐 출연료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안 주더라고요. 이번에 거꾸로 우리 정 원장님부터 대부분 뭐 말기암 환자 하면은 6개월 아닌가요? 6개월 예. 생존 기간이 6개월이다. 예, 6개월 아닌가요? 6개월이다. 은진 씨는 그래도 저는 세상 좀 좋아져서 좀 말기라 하더라도 어. 올해 또 이렇게 좀 건강에 사셨으면 하긴 하는데 네. 제가 그 조금 전 말씀드렸던 저희 친구 아버지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빨리 돌아오셨어요. 그 병을 발견하시고 한 달. 한 달 만에 그래서 주위 친구들도 많이 위로해주고 얘도 그 뒤에 아픔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아 그래도 나쁜 암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강 박사님도 네, 동참하시죠? 그래서 뭐 네네. 저도 정 원장님 생각에 한 6개월 정도. 6개월, 아, 그래? 좀 말기암이라 길면 한 9개월 하더라도 정도. 네. 6개월에서 9개월 네, 정도다. 하겠죠. 선희 씨는 네. 그래도 사계절은 다 보고 좀 아, 가셨으면 가셨으면 좋겠어요. 1년은 1년 좀 희망의 메시지. 네, 희망이 좀 자. 됐으면 좋겠어요. 이 놀라지 마시라. 네 분 중에 네. 네 분의 말씀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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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모르죠. 네. 모르죠? 예. 저도 몰라요. 아니 근데 안 MC한테도 나와 있어요. MC한테도 그걸 안 주네. 나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자, 근데 반전일을 하니까 예. 일단 뭐 이렇게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정답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답이 뭡니까? 마이벽 1년이 깨졌다. 오, 이거 박수 좀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1년이 선생님이 깨졌다. 맞췄네요. 선희 씨가 오늘 오늘 선희 씨가 축하해요, 축하해요. 네, 와, 희망- 오래오래 사세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또 네. 이 말기암 환자가 1년이 넘었다고요? 예, 그래서- 말벽이었다 그러면 그만큼 깨기 힘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3개월, 6개월 보통 우리가 그 정도로 네.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수년 전에 폐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이레사라는 그 표적 치료제가 나와서 네. 우리가 표적 치료제. 예, 말기암 환자의 그 생존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년을 지날 수도 있고 네. 조금 못 미칠 수도 있고 해서 우리가 평균 한 8.8개월, 9개월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최근에 네. 제2세대 표적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네. 2세대 표적 치료제가 나와서 우리들이 1년을 훨씬 넘겨서 네. 통계적으로는 한 15개월, 16개월까지도 말기암 환자들이 생존율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물론 앞으로 조금 더 많은 그 환자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1년을 넘어서
말기암 환자가 연장됐다는 거는 네. 말기암 환자들이나 가족들한테 아주 큰 그럼 아주 큰 현대의학이 예, 현대의학이 가지고 맞아요. 아니 우리 김동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네. 이 폐를 연구하시는 많은 의료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사실 뭐 폐암 환자들은 또 무슨 다른 암도 마찬가지잖아요. 말기암 환자들은 뭐 며칠 더 사시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요. 그 소망을 그래도 표적 치료제가 좀 연장시켜 준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네, 네, 네. 네. 예,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표준화된 치료제가 있는데 예, 예. 그러면 부산에서나 서울에서나 똑같이 이 표준화된 치료제를 사용해서 하는데 왜 자꾸 서울로 가시죠? 부산에서 그냥 우리 훌륭하신 배 박사님이 계신데 저도 지금 사실은 아니 그분들이 내 생각 우스운 게 뭐냐면은 나는 서울대학에서 치료받았다 이래야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고생은 혼자 다 하세요. 그 몸은 안 좋은데 서울까지 표적 치료제 가야 되고, 받으시면서 예. 머리 빠지고 하시면서 기차 타고 가시죠. 또 가면 또 숙소가 없어요. 네, 또 네, 네. 밥도 영 또 부실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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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고생하시면서 왜 서울 가시가요? 진짜 이 질문 정말 맞아요. 예, 네. 진짜 이게 지금 강 박사님께서 오늘 질문하신 이게 가장 오늘의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국내적으로는 대한폐암학회, 외국에서는 세계폐암학회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에 있어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부산 경남 지역에는 제가 근무하는 병원도 조금 좋은 병원입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 뭐 시설이나 네. 이런 면이 서울에 있는 뭐 주요 대학이나 뭐 빅5에 비해서 네.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료 결과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더 우선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서울에 가서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네. 제가 감히 네. 주장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우리가 서울에 그래도 가야 될 일은 있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아주 희귀 질환, 네. 아주 한 곳에서만 하는 희귀 질환의 그런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네. 서울을 가야 되겠지만 네. 우리가 폐암을 일반적으로 치료하는 네.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위해서 서울에 가는 거는 일단 경비적으로도 그렇고 네. 시기적으로도 많이 기다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죠. 우리 부산 경남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시설과 의료진이 있는데 가시는 거는 네. 조금 영어를 쓰자면 난센스라고 네.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네. 환자가 너무 피곤해요. 환자도 피곤하고 근데 녹초가 되는 보호자들도 녹초가. 힘들잖아요. 네. 꼭 마치 질병에 걸렸을 때 서울을 가지 않으면 불효한다라는 어떤 자식들이 잘못해서 네, 맞아요. 이런 거는 정말 깨부셔야 됩니다. 네. 특히 공포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사고에서 그런 사고가 오히려 더 촌스러운 사고거든요. 네. 자,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나저나 이제 암이 근본적으로 치료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제 수술을 좀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이제 예, 어쩔 수 없이 한다면. 근데 이 폐암이 수술도 잘 안 되고 그 자체도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떻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어르신 말씀이고요.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전체 폐암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 중에 네. 수술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우리 답을 그럼 모아봅시다. 100명을 그래도 진단을 반은 받았을 안 때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반 정도는 반 되지 이상은 않아요? 모아봅시다. 뭐라고요? 아니, 반 정도. 반 정도는 받는다. 아니, 우리 네. 윤희 씨 그래도 세상이 좋아진다고 했으니까 저는 반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수술 받을 수 있는 환자가 우리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90% 그렇죠. 수술 거기 받죠. 다 그러시죠. 그러면 반으로 모으신 거예요? 네. 선희 씨? 그죠? 반. 자, 네. 50%랍니다. 좀 그런데 그 바람이 있을 겁니다. 그 희망사항이지. 네. 아,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우리 100명이 그 폐암으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한 10%, 10명밖에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왜? 네, 그게 그러시겠네. 왜냐하면 네.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진단 당시에 진단이 될 그 시점에 대부분이 말기암으로 진단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조기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하고 저선양 CT를 찍자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네, 저선양 CT. 네. 저는 10% 얘기하길래 10% 나머지 분들은 수술 안 해도 조금 그러니까. 낫지 않나 저- 몇 프로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맞아요. 아우 진짜 폐암 진짜 아우 진짜 정말 네. 무섭네요. 해보고 무서워. 싶다. 그래서 폐암이 네. 그 환자 숫자는 자꾸 늘어나지만 예. 우리가 수술할 수 있는 건수는 거기에 맞춰서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 네. 조금 완만한 속도로 늘어나고 그런 네. 추세인 것이죠. 자, 과장님. 예. 그러면 우리 그 수술을 하잖아요. 예, 예. 수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폐암 수술은 다른 수술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수술 다 전신 마취를 하게 되는데 폐암 수술은
우리가 일찍 폐 환기 마취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어떤 건가 하면 왼쪽 폐를 수술할 경우에는 왼쪽에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은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오른쪽 폐 하나만 가지고 마취를 유지를 하고 네. 오른쪽 폐 마취 수술을 할 때는 왼쪽 폐만 가지고 마취를 유지를 합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중이나 네. 수술 후에 호흡기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좀 높습니다. 아. 그리고 폐라는 장기는 몸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심장, 식도, 기도, 네. 그리고 큰 혈관, 우리 대동맥도 왼쪽으로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네. 그래 폐를 수술할 때 우리가 20세기 1900 몇 년도까지는 네. 옆구리에 보면 20cm 이상 크게 피부를 절개하고 수술을 했는데 21세기 들어와서 최근에는 흉곽 내시경 수술이 아주 보편화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밑에 한 5cm 정도의 작업 절개창을 열고 네. 그렇게 수술을 하는데 그 작업 절개창을 통해서 흉곽 내시경 카메라가 들어가고 가느다란 기구가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수술을 하게 돼서 되면 환자들이 통증이 훨씬 줄어들고 네. 입원 기간도 줄어들고 훨씬 결과도 좋고 해서 음. 요사이 이런 수술을 아주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많이 개발되네요. 그 네. 시야도 훨씬 많이 확보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 요사이 그 흉곽 내시경 카메라들이 해상도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죠. 작은 공간에서도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 성적도 우리가 크게 열고 하는 그런 수술하고 비교해서 전혀 손색이 없고 어떤 면에서는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물론 뭐 현대인들 바쁘게 사는 건 압니다만은 이거 그죠? 아까 그 CT 그 쉬운 CT가 있다고 하니까 그걸 해보시면 될 텐데 맞아요. 안타깝습니다. 어, 그래도 처음부터 쭉 함께 우리 그 과장님 말씀 함께 하셨던 네. 분들은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래도 생존율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맞습니다. 하셨는데 예. 폐암에 걸렸더라도 치료 잘 받고 건강히 사시는 분들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죠. 아, 그렇습니다. 성적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이나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생존율을 따질 때는 모든 암이 마찬가지지만 5년 생존율을 따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 1기 폐암인 경우에는 50 내지 70%의 5년 생존율을 보이고 있고 2기 폐암인 경우에는 좀 떨어집니다. 30 내지 50%, 3기인 경우에는 15 내지 30%, 네. 4기는 아주 떨어집니다. 5% 미만으로 5%. 5년 생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기적인 검사에서 아주 초기 폐암이 발견이 돼서 수술할 경우에는 90% 이상에서 완치도 가능합니다. 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네. 말씀한 초기, 그 CT를 찍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그걸 네. 찍어야 네, 되는 거예요. CT를 꼭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40 이상 되신 분들 꼭 한번 찍어보십시오. 여성이든 남성이든 특히 주방에서 일 많이 해서 여성분들 잘 듣고 계십니까 지금? 네, 맞아요. 저는 사실은 이 방송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걱정을 해도 5만 원밖에 안 해. 5만 원밖에 안 해. 아, 진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제가 방송 한 20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하면 진짜 걱정이 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걱정이 된다니까. 네. 아니 또 오늘 또 하시라니까. 특히 여성분들 그러니까. 그죠 비흡연자들 그분들도 높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돼요. 진짜. 그걸 캠페인 한번 해야 되겠다. 아니, 제발 좀 받으세요. 제발 좀. 문제는 뭐냐면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 담배 끊으세요 이러면은 우리 할아버지는 담배를 피우고도 80세 사셨어요. 그게 맞아.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된 안 상황에 하셨으면 그렇게 좋겠어요. 뭐 했는데 처칠. 처치려고 그냥 예. 애연 가고 막 그런 분들이 얘기들이 특이한 많죠. 분들이죠. 예, 그런 분들은 조금 예외, 예외적인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담배 태우시고 오래 사셨다는 분들 그런 분들이 특이한데 그분들을 기준 삼아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폐암을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과장님 아까 근데 우리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그 선희 씨가 네. 흥분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왜 정말. 여성분들이 더 억울해요. 왜 많이 걸리냐? 진짜 억울해요. 왜 많이 걸려요? 네. 그래서 잠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우리가 폐암 중에 가장 흔한 폐암이 비소세포 폐암이라는 겁니다. 예? 네. 비소세포 폐암, 네, 네. 소세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소세포 폐암 중에는 편평상피세포 폐암, 선암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암인데 담배하고 관련이 있는 게 사실은 편평상피세포암이고 관계가 조금 적다는 게 선암입니다. 네. 여자분들한테 생기는 암은 70%에서 선암입니다. 선암. 네. 네. 근데 이 선암은 네.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임상 양상이 아주 불규칙적입니다. 오. 그리고 조기 발견하기가 아주 힘들고 네. 재발과 전이가 아주 빠릅니다. 네. 그래서 여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선암이 걸려서 그 경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고 네.
우리가 또 여자분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담배 흡연 인구가 아무래도 적으니까 조기 발견이 어렵거든요. 네. 그 조기 발견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도 보면 우리가 수술을 할 때 1, 2기 환자에서 수술을 많이 하는데 1, 2기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환자 중에 남자의 비율이 여자보다 10%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자들이 조기 발견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을 반대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 그걸 고쳐야 되겠네요. 오늘 저희가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흡연만 막 해도 조금 가래 이상하다 그러면은 바로 가는데. 범진하러 그렇지, 가는데 그렇지. 네. 여성분들은 담배도 안 피고 내가 뭐 걸리겠냐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하시는 거죠. 이거하고 네. 똑같은 거예요. 네. 갑상선암 그러면 남자들은 안 걸릴 거라는 착각. 맞아요. 맞습니다. 폐암 그러면 여자는 안 걸릴 것 같다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되겠네요. 오, 야, 이렇게 걱정합니다. 제가 왜요? 진짜잖아. 안타까웠어. 이렇게 걱정한다니까. 꼭 여러분 아까 그 CT 이름 뭐라고 전 박사님? 저서양 패시티. 예, 저선양 흉부CT. 5만 원. 5만 그 책임지셔야 되는데. 꼭꼭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 클리닉 우리 이제 정말 지독하고 참 나쁘고 좀 못된 암입니다만 저희가 좀 밝게 얘기하는 건 그만큼 좀 희망을 좀 갖자라는 그런 의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그 좀 고정관념을 좀 깨라는 그런 말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 이게 또 어떤 걸 좀 먹어주면은 함께 좀 좋게 이걸 좀 해독할 수 있는 그리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푸드 처방전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푸드 처방전을 공개합니다. 자, 오늘은 일단 냄새가 나네. 지난주에 제가 냄새를 알았는데 뭐 네, 냄새는 네. 나지 않고 깜짝 놀라겠네요. 여기 뒤에 좀 나왔네요. 나왔어요?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였구나. 자, 오늘 푸드 처방전을 공개합니다. 강 박사님, 내가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한번 이게 뭐예요, 이게? 시금치? 아니, 강 박사님한테 여쭤봤잖아. 뭐예요, 강 박사님? 시금치라잖아요. 시금치. 이거는 아실 거고, 이거는 뭡니까? 무. 이거는요? 다시마. 오. 미역인데요. 마지막에 다시마랑 미역이랑 좀 헷갈리죠. 미역이래요. 예, 미역. 예. 아, 사실 저도 다시마 찾았습니다. 오늘 그럼 시금치, 네, 무하고 네. 미역을 갖고 오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폐암이나 폐이식 환자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오, 그래서 그래요? 예. 우리가 뭐 저희 세대 정도면 뽀빠이라고 해가지고 시금치 그렇죠. 먹고 막 힘내고 막 이렇게 알 텐데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만큼 이 시금치가 비타민 C랑 유기산이 채소 중에 가장 많은 아주 좋은 음식이거든요. 네. 예, 예. 그래가지고 네. 폐 식단에 빠지지 않는 주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시금치. 네, 네. 그러게요. 네. 그 중에 이제 네.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네. 그 성분이 그 네. 폐암을 좀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미역이나 네. 아까 말씀하셨던 다시마나 이런 해조류들은 네. 알긴산이라는 네. 중금속을 흡착해서 배출해주는 네. 그래서 해독 작용에 있어서 해조류들이 네. 아주 좋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역 하면은 뭐 기장, 기장. 뭐 네. 대변에 한 보따리면 1,000원밖에 안 하는데. 와 그리고 그 미역 있잖아요. 진짜 갖다 맛있다. 가지고 말리려고 어머니들 갖고 계시면 그 꼭지 있잖아요. 기다리. 하고 네. 진짜 맛있거든요. 미역고다리. 네, 미역고다리. 네. 그거는 뭐 예. 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미역 이렇게 잘못 넣으시면은 네. 뭐 이거 뭐 얼마 안 되겠지 하고 넣으셨다가 이만해져요. 미역국 끓이면 이만해지거든요. 미역이 오셨네요. 부으니까. 예, 예, 아니, 예. 이 마른 미역은 그렇죠. 예. 마른 미역은 그렇잖아요. 예, 마른 미역 그렇죠. 마른 미역으로 안 끓이세요? 저는 제가 아, 미역, 그렇구나. 제가 아니, 미역국을 지금 우리가 끓이는 조리 시간이 아니고 음식이 뭐야 장난이야. 알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음 무가 궁금하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무. 그러니까 무 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해독 작용에 있어서 무를 안 쓰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요리하는 데 있어서 뭐 생선이든 고기든 아니면 다른 물질이든 같은 가운데 이런 해독 작용에 있어서 네. 무가 아주 특효가 있는 그런 성분을 갖고 있고요. 네네. 뭐 간단하게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자주 마시는 녹차 있죠. 녹차. 네. 네. 녹차 같은 경우에도 탄닌이라는 성분 자체가 그렇죠. 예. 독소를 빼주는데 네네네네. 아주 효과가 좋고 네. 뭐 식이섬유라든지 엽록소 면에서는 그냥 우리 그 티백보다는 네. 어린 차입으로 만든 이 가루 녹차 있죠. 네네네. 네. 가루 녹차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자 시금치는 뭐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시금치 같은 무쳐요? 경우에 네. 조금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 이제 채취를 한 다음에 하루 정도 지나면 이 영양소가 떨어지거든요. 아 시금치가. 예, 예. 오. 그러니까 비타민 C가 파괴가 잘 안 되게 하시려면 네. 살짝만 데쳐서 뭐 해조류랑 같이 이렇게 버무린다든지 네네. 그런 식으로 섭취해 주시면 아주 좋다고 그러요 오, 배고프다. 그러면 아니 네. 선희 씨한테 잠깐만 선희 씨
우리 원장님 저 네, 네. 주방에 자주 가신다면서요? 이거 혹시 요리 가능합니까? 이거 어떤 요리 하십니까? 저희 와이프가 조금 있으면 생일인데 제가 아, 어떻게든 미역국? 미역국을 한번 끓여보려고 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분 맞죠? 그렇죠. 예. 예. 맞겠죠. 아니요, 저 후배라고. 맞겠지. 그러니까. 예. 잘합니다. 시금치하고 미역은 네. 미역은 이제 피를 맑게 해줘서 사실 그러니까. 아기 낳고 나서 미역국은 먹는 건 아는데 폐 좋다는 거는 네, 네. 몰랐어요. 네. 폐가 병이 들 때 보면 항상 건조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아. 아까 기침이 난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가래가 생기거나 네. 이게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거는 폐가 약간 이렇게 손상이 되면서 출혈이 생기는 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폐는 건조하지 않게 해준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습기라든지 가습기 요즘에 살균제가 안 좋긴 하지만 네. 보습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그런데 해조류의 역할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자, 오늘 푸드 처방전은 시금치, 미역, 그리고 무 3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그 김동원 과장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처방전을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닭도 처방전 열겠습니다. 간접 흡연 마누라 죽이기. 옛날에 이 마누라 죽이기라는 영화 영화가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네, 영화 네. 있었죠. 오, 네. 그 영화, 예, 그 박종윤. 끔찍했던 영화인데, 그죠? 근데 아주 블랙 코미디라고 네. 그런 영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비흡연자 중에 네. 가장 큰 원인이 간접 흡연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여성 환자에 있어서 비흡연자 중에 폐암이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실제로 제 환자 중에서도 50대 중반의 환자였는데 자기는 폐암에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간접 흡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했더니 그때부터 부부싸움이 난 거예요. 아. 그 당신 때문이다. 남편 되신 분이 워낙 담배를 많이 피우셨어요. 아. 그래서 아내를 사랑한다면 네. 일단 금연을 하시고 네. 그게 정말 힘들다면 가정 내에서는 금연을 꼭 하셔야 될 거로 네. 이야기 드립니다. 네네. 근데 간접 흡연하면은 간접 흡연 받는 그 여성분도 여성분이지만 직접 태우시는 분은 더 고속행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흡연을 하시니까 흡연 자체로 네. 네. 그대로 좋은 길로 가시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금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게요. 예. 근데 간접 흡연은 역시 필터를 통과하지 않은 연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더 아. 독소가 더 바람질 진짜 예. 나쁘네요. 흡연하고 담배 연기를 마시는 거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여러분 잘 들으셨죠? 담배 태우시는 분도 담배 끊으셔야 되고 그리고 간접 흡연, 그러니까 요즘 길거리 흡연하는 장수가 있는데 길거리 다니시면 막 담배 태우시는 분들 있으면 지나가다가 되게 불쾌할 경우 있거든요. 뭐 담배를 태우실 권리도 있습니다만 저희도 흡연을, 그러니까 간접 흡연을 피할 권리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흡연자께서는 비흡연자를 잘 좀 뭐라 그럴까요? 성의를 다해서 배려해 주셔야 배려를 되겠죠. 해주셔야 네. 됩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흉부외과 김동원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세먼지가 폐에 굉장히 안 좋다잖아요. 우리 주부님들 오늘부터 요리할 때 꼭 환풍기 틀자고요. 네, 야외 활동 하시기 전에 미세먼지 경보를 꼭 확인하시고 꼭 그렇다 그러면 피할 수 없다 그러면 마스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충격요법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큰 수술 앞두고 담배 끊었다가 몸 좀 괜찮아지니 다시 담배 피시는 성은아님, 저희 아버지세요. 그리고 술 먹고 담배 한두 대 피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낭민동의 박진우. 그리고 시아버님, 박정욱 아버님, 담배 끊읍시다. 파이팅! 예, 외부 공기가 안 좋다고 문 닫고 생활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5분 정도는 꼭 실내 환기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공개 크리닉웰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폐에 좋은 운동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크게 괜찮습니까? 네. 크게 활짝 웃는 오늘 만드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